아따 주인님들, 오늘도 잘 지내셨소? 춘심이가 또 재미나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으니께 얼른 앉으시고 귀 쫑긋 세워두소. 자, 주인님들, 오늘 이 춘심이가 풀어낼 이야기 보따리는 그야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사연 중에 사연이랍니다. 사람 얼굴만 척 보면 그 속을 꿰뚫고 앞날까지 내다본다는 관상가 이야기 흔하디흔한 거 아니냐고요? 에헤이, 춘심이가 언제 그런 시시껄렁한 이야기만 가져왔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말이요, 바로 천하디 천한 계집종이었답니다. 그것도 눈먼 관상가의 눈이 되어 그 비법을 전수받았다니. 이게 참말로 해고에 망측하면서도 흥미진진하지 않소이까? 과연 이 여종, 매향이가 어떻게 기구한 팔자를 헤쳐나가고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을 벌이는지 지금부터 춘심이 입담에 귀를 쫑긋 세워보시구려. 장담하건대 한번 들으면 밤새 잠 못 이루실 것이요. 이야기의 시작은 몇 해 전 한양에서도 제법 위세등등했던 어느 양반가에서 비롯된답니다. 그 집에는 매향이라는 어여쁘고 총명한 딸이 하나 있었지요. 허나 복은 쌍으로 오지 않고 화는 홀로 오지 않는다고 했던가요? 매향이네 아버님, 그러니까 그 집 대주 어른께서 그만 아주 악독하고 교활하기 짝이 없는 윤참판이라는 자의 모함에 빠져 하루아침에 영모 누명을 쓰게 된 것이 아니겠소. 아이고, 영모라니요. 삼족을 멸하는 무시무시한 죄 아닙니까? 윤참판 그 작자는 오래전부터 매향인의 집안 재산을 눈독들이고 있었는데 마침 정국이 어수선한 틈을 타 거짓 증좌를 꾸미고 간신배들과 짜고 쳐서 매향이 아버님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이랍니다. 결국 매향이 아버님은 모든 관직을 박탈당하고 머나먼 변방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고 집안은 풍비박산 나고 말았지요. 가사는 몰수되어 윤참판의 차지가 되었고 매향이와 그 어미는 하루아침에 양반 신분에서 천민 신분으로 전락하여 관노로 팔려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미는 그 충격과 서름에 그만 자리에 누워 앓다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 어린 매향이 혼자 이 기막힌 운명과 맞서 싸워야 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 관노로 끌려가면 평생 짐승 같은 삶을 살아야 할 터 매향이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지요. 어떻게든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윤참판의 죄를 밝혀 이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 하지만 주인님들, 힘없고 돈 없는 어린 계집이 뭘 할 수 있었겠소이까. 관에 가서 하소연해봤자 문전박대당하기 일쑤였고 윤참판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으니 누구 하나 매향이 편을 들어주는 이가 없었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매향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용하다는 관상가 한 사람을 찾아 나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관상가는 바로 허노인이라는 분이었는데 한때는 궁궐을 드나들며 임금님의 관상까지 보았을 정도로 명성이 자자했지만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려 두 눈을 잃고 지금은 한양 변두리 다 쓰러져가는 초가에 은둔하며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낸다는 소문만 무성했지요. 사람들은 그가 이미 죽었거나 혹은 폐인이 되었을 거라고 수군거렸지만 매향이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눈먼 관상가라면 어쩌면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지 않을까? 내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서 말입니다. 매향이는 수소문 끝에 허노인이 산다는 초가를 찾아냈습니다. 담장은 허물어져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만 무성한 것이 영락없는 폐가였지요. 과연 이런 곳에 용한 관상가가 살고 있을까 의심스러웠지만 매향이는 용기를 내어 낡은 살인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앞으로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기묘한 만남을 갖게 된 것이랍니다. 매향이가 삐걱거리는 살인문을 밀고 들어서자 퀴퀴한 냄새와 함께 음습한 기운이 확 풍겨나왔습니다. 마당에는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듯 잡초만 허리 높이까지 자라 있었고
낡은 초가집은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지요. 매향이는 조심스럽게 인기척을 내며 마루로 다가갔습니다. 계십니까? 안에 누구 계십니까? 한참 만에야 삐걱 하고 방문이 열리더니 아주 초췌하고 남루한 행색의 노인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백발은 산발이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가득했으며 무엇보다 두 눈이 마치 텅 빈 동굴처럼 아무런 빛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눈먼 관상가 허 노인이었지요. 누이신데 이 늙은이를 찾아왔는고? 허 노인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듯 거칠고 메마르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매향이는 공손히 절을 올리고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 윤참판의 악행, 그리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허 노인을 찾아왔노라고 눈물로 호소했지요. 하지만 허 노인의 반응은 냉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매향이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듣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오. 사람의 얼굴조차 볼 수 없는데 어찌 남의 관상을 보고 길흉을 점칠 수 있겠소? 헛걸음했으니 어서 돌아가시오. 그리고는 매정하게 방문을 닫아버리려는 것이 아니겠소? 매향이는 절망감에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이렇게 사라지는 건가 싶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정말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생각에 그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그날부터 매향이는 허 노인의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귀찮게 매달리거나 소란을 피운 것은 아니었지요. 그녀는 그저 묵묵히 허 노인의 곁을 맴돌며 그가 필요로 할 만한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솥에 불을 지펴 멀건 죽이라도 끓여 올렸습니다. 허 노인이 거동이 불편한 것을 알고는 조심스럽게 부축해드리기도 하고 밤이면 등잔불을 밝혀 낡은 방을 조금이나마 환하게 해주었지요. 허 노인은 처음에는 매향이를 귀찮아하며 썩 나가라 고 호통을 치기도 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묵묵히 자신의 곁을 지키며 시중을 드는 매향이의 모습에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매향이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어찌나 야무지고 손끝이 매운지,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와 기척에서 느껴지는 총명함과 강단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눈먼 그도 느낄 수 있었던 것이지요. 닷새째 되던 날 아침, 허 노인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이전과는 달리 약간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네, 너의 정성에 감복했네. 허나 나는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일 뿐이오. 너를 도울 방도가 없으니 이제 그만 돌아가거라. 매향이는 이번에야말로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때 허 노인이 뜻밖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네가 진정으로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하다. 매향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옵니까? 어르신, 소인이 무엇이든 하겠나이다. 허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네가 나의 눈이 되어주는 것이다. 예? 어르신의 눈이 되라니요? 그렇다. 허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비록 앞을 보지 못하지만 사람의 기운을 읽고 목소리와 숨결만으로도 그 속을 꿰뚫어 보는 재주가 아직 남아있다. 허나 얼굴의 형상과 기색을 직접 보지 못하니 반쪽짜리 관상일 뿐이지. 네가 나의 눈이 되어 내가 묻는 대로 사람들의 얼굴을 자세히 묘사해 준다면 어쩌면 내가 너에게 세상을 보는 지혜, 즉 관상 보는 법을 가르쳐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으로 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는 내 하기 나름이겠지? 아이고, 주인님들, 이게 웬일이랍니까? 눈먼 관상가가 여종에게 자신의 눈이 되어달라니, 그리고 그 대가로 관상 보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니, 참으로 기묘하고도 위험한 거래가 아닐 수 없소이다.
허노인의 기묘한 제안을 받은 매향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굳은 결심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소인이 기꺼이 어르신의 눈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부디 소인에게 세상을 보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녀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다른 선택지도 없었으니까요. 그날부터 매향이는 허 노인의 수족이 되어 그를 그림자처럼 따르며 본격적으로 관상 수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허 노인은 과연 명불허전이었습니다. 비록 두 눈은 멀었지만 그의 정신은 오히려 더 맑고 예리하게 빛나는 듯 했지요. 그는 매향이에게 관상의 기본 원리부터 차근차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매향아, 잘 듣거라. 허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지혜와 경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요. 일생의 운명이 새겨진 지도와 같은 것이다. 이마는 하늘의 복을 보는 곳이요. 코는 재물과 건강을 살피는 곳이며 눈은 정신과 지혜를, 입은 식복과 말년을 나타낸다. 귀는 또 어떠하며 턱은 또 어떠한가. 얼굴의 모든 부위 하나하나가 다 제각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느니라. 허 노인은 매향이에게 오관의 형상과 기색, 삼정의 균형, 12궁의 의미 등 관상의 기초 이론들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매향이는 난생 처음 듣는 신기하고도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정신을 집중하여 귀담아 들었지요. 이론 수업이 끝나면 실전 수업이 이어졌습니다. 허 노인은 매향이에게 저작거리에 나가 사람들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하고 돌아와 자신에게 묘사하도록 시켰습니다. 오늘 네가 본 사람들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아라. 그 사람의 이마는 어떠했느냐? 눈썹은? 눈빛은 맑았더냐? 흐렸더냐? 코는 높았느냐? 낮았느냐? 입술은 두꺼웠느냐? 얇았느냐? 매향이는 자신이 본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허 노인이 묻는 대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마가 넓었습니다. 스레니아 블로 마랭킴 하는 식으로 단순하게 묘사했지만 허 노인은 만족하지 않았지요. 넓기만 하면 다 좋은 이마인 줄 아느냐? 그 넓이가 얼굴 전체와 조화를 이루는지, 상처나 흉터는 없는지, 빛깔은 맑고 윤기가 있는지 등을 함께 보아야 한다. 눈이 작다고 다 나쁜 것이 아니요. 눈빛에 총기가 있고 선한 기운이 감돌면 작은 눈이라도 능히 큰 일을 해낼 수 있느니라. 허 노인은 매향이의 묘사를 듣고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주고 더 깊이 관찰해야 할 점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는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매향이의 설명만 듣고도 마치 그 사람의 얼굴을 직접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그 사람의 성격이나 처한 상황, 심지어는 과거사까지 맞춰내곤 했습니다. 매향이는 스승의 그 신통한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요. 어르신, 어찌 눈도 보이지 않으시면서 그리 정확하게 알아맞히시는 겁니까? 허허 아가야, 관상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니라.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온몸으로 그 사람의 기운을 느끼는 것이지. 얼굴의 형상은 그릇과 같고 기색은 그 그릇에 담긴 물과 같으니 형상과 기색을 함께 읽어야 비로소 그 사람의 참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눈먼 스승과 귀 밝은 제자. 참으로 기이한 사제 관계였지만 매향이는 허 노인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마음속 깊이 새기며 관상의 오묘한 세계에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타고난 총명함과 눈썰미는 관상 공부에 날개를 달아주었지요. 매향이는 정말이지 관상 공부에 타고난 재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허 노인의 가르침은 어렵고 심오했지만 그녀는 마치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놀라운 속도로 관상의 이치를 깨우쳐 나갔지요. 그녀는 낮에는 허 노인의 시중을 들면서도 틈만 나면 저작거리를 쏘다니며 사람들의 얼굴을 관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막연하게 사람들의 생김새만 보였지만 스승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찬찬히 뜯어보니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이마가 좁고 낮으니 초년 고생이 많았겠구나. 저 아이는 눈빛이 맑고 총명하니 장차 크게 될 인물이로다. 저 상인은 코끝이 둥글고 콧방울이 두둑하니 재물복은 있지만 입술이 너무 얇고 입꼬리가 처졌으니 말년에 외롭겠구나. 매향이는 스승에게 배운 대로 사람들의 얼굴에서 오관의 생김새와 기색의 변화, 그리고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을 읽어내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허 노인에게 자신이 관찰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가르침을 받았지요. 허 노인은 매향이의 놀라운 발전 속도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더욱 엄격하고 세심하게 그녀를 지도했습니다. 특히 매향이는 사람의 기색을 읽는데 아주 뛰어난 소질을 보였습니다. 기색이란 얼굴에 드러나는 그 사람의 현재의 운기를 말하는 것인데 아주 미묘한 빛깔의 변화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간한 눈썰미가 아니고서는 알아채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향이는 신기하게도 사람들의 얼굴에서 그 미묘한 기색의 변화를 곧잘 읽어냈지요. 어르신, 오늘 아침에 본 저 건너 주막집 주인 말입니다. 얼굴빛이 평소와 달리 푸르스름하면서도 어두운 기운이 감도는 것이 아무래도 며칠 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오호, 그래? 어디가 어떻게 안 좋아 보이더냐? 미간 사이에 잔주름이 잡히고 코끝이 유난히 붉었으며 눈 밑이 거무칙칙했습니다. 필시 구설수에 휘말리거나 관제를 당할 징조인 듯합니다. 며칠 뒤, 정말로 그 주막집 주인이 손님과 시비가 붙어 관에 끌려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향이의 예언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이지요.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허 노인조차 매향이의 타고난 직관력과 예리한 관찰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허허, 내년은 필시 하늘이 내린 관상가의 제목이로구나. 내 수십 년 관상을 보았지만 너처럼 빠르게 배우고 정확하게 짚어내는 아이는 처음이다. 허 노인은 겉으로는 무뚝뚝했지만 속으로는 매향이를 아주 대견하게 여기고 있었답니다. 물론 매향이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마치지는 못했지요. 때로는 엉뚱한 풀이를 하거나 중요한 것을 놓쳐 허 노인에게 호된 꾸지람을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승의 가르침을 거울 삼아 더욱더 관상 공부에 매진했지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윤참판의 죄를 밝혀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까요? 매향이의 관상 보는 실력은 일취월장하여 이제는 어지간한 사내 관상가 못지않은 경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매향이의 관상 실력이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허 노인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녀를 데리고 저작거리로 나가 실전 경험을 쌓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론만으로는 살아있는 사람의 변화무쌍한 운명을 다 읽어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매향아, 이제부터는 네가 직접 사람들의 관상을 보고 그들의 길 흉화복을 점쳐보도록 하여라. 내가 옆에서 도와줄 것이니 너무 긴장하지 말고 네가 배운 대로 소신껏 해보거라. 허 노인은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터, 한복판이나 주막 같은 곳으로 매향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매향이에게 질문을 던졌지요. 저기 저 포목점 주인 말이다. 저 사람의 관상은 어떠하냐? 앞으로 장사가 잘 되겠느냐? 아니면 어려움을 겪겠느냐? 매향이는 스승의 말에 따라 포목점 주인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넓고 반듯한 이마, 두둑한 코, 그리고 무엇보다 환하게 빛나는 눈빛과 입가에 걸린 복스러운 미소. 스승님, 저분은 이마가 훤하고 코에 살집이 있으며 입 또한 방정하여 재물복이 넘치는 상입니다. 특히 요즘 눈가에 붉은 기운이 감도는 것을 보니 곧 큰 횡재수가 있을 듯합니다. 며칠 뒤 정말로 그 포목점 주인이 아주 큰 비단 거래를 성사시켜 큰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또 어떤 날은 주막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한량처럼 보이는 사내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기 저 건들거리는 사내는 어떠하냐?
생긴 것은 멀쩡해 보이는데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일까? 매향이는 그 사내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콧대는 높고 눈매는 시원했지만 눈빛이 흐리고 입술이 삐뚤어져 있었으며 무엇보다 미간에 음험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 사내는 겉모습은 번지르르하나 속은 음흉하고 간사한 자입니다. 눈빛이 흐리고 입술이 비뚤어져 거짓말을 밥 먹듯 할 상이며 미간의 어두운 기운은 남을 속여 해를 끼칠 징조입니다. 가까이 해서는 아니 될 인물입니다.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내가 사기꾼으로 몰려 관에 끌려가는 것을 볼 수 있었지요. 허 노인은 매향이가 사람들의 관상을 볼 때마다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그녀가 잘 본 부분은 칭찬해주고 부족한 부분은 날카롭게 지적해 주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천 가지 만 가지 표정을 짓고 기색 또한 시시각각 변하는 법이다. 단순히 한 부분만 보고 판단해서는 아니 되며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가짐까지 읽어내야 비로소 진정한 관상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매향이는 스승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관찰하고 그들의 삶과 운명을 읽어내는 훈련을 거듭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얼굴 생김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눈빛에서 속마음을 읽고 목소리 톤에서 감정을 파악하며 걸음걸이와 몸짓에서 그 사람의 성격과 처한 상황까지 짐작할 수 있게 되었지요. 아이고, 우리 매향이 이제 정말 용한 관상가가 다 되었구먼요. 이제 곧 그녀의 능력이 세상을 놀라게 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매향이가 허 노인과 함께 저작거리에서 실전 관상 수업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터 한복판에서 갑자기 한 여인의 애끓는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지요. 아이고, 내 아들, 내 아들아, 우리 금동이 어디 갔느냐? 젊은 아낙 하나가 머리를 풀어 헤치고 땅바닥을 치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사연인즉슨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5살배기 아들 금동이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장터는 워낙 넓고 사람이 많아 한번 길을 잃으면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지요. 안악은 이미 반나절 넘게 온 장터를 헤매며 아들을 찾아다녔지만 아이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관에 신고도 했지만 포졸들도 장터에서 애 잃어버린 게 어디 한두 번이냐며 시큰둥한 반응만 보일 뿐이었지요. 어미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볼 뿐 누구 하나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하고 있을 때 매향이가 조용히 허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한번 금동이를 찾아봐도 되겠습니까? 허 노인은 잠시 매향이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거라. 네가 배운 것을 시험해볼 좋은 기회다. 매향이는 용기를 내어 울고 있는 안악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주머니, 너무 상심치 마십시오. 제가 혹시 아이를 찾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악은 처음에는 웬 어린 계집종이 나서는가 싶어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매향이의 진지하고 총명한 눈빛에 자신도 모르게 기대를 걸게 되었습니다. 매향이는 안악에게 아이를 마지막으로 본 장소와 시간, 아이의 옷차림 등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마지막으로 보았다는 목격자 몇 사람의 관상을 차례로 살폈지요. 이분은 아이를 보긴 했지만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는 정확히 모르시는군요. 눈빛에 불안함이 서려 있지만 거짓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기 저 과일 장수 아저씨는 아이가 저쪽 비탈길로 가는 것을 본 듯합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어 말을 못하고 계시는군요. 미간에 망설임의 기색이 보입니다. 매향이는 사람들의 관상과 함께 아이가 사라진 주변의 기운을 읽어내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스승에게 배운 대로 온 정신을 집중했지요. 그러자 그녀의 머릿속에 희미한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가 호기심에 장터 뒷산으로 올라갔다가 발을 헛디뎌 낡고 허물어진 사당 근처의 마른 우물이나
깊은 굴속 같은 곳에 빠져 갇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찾았습니다. 매향이가 눈을 번쩍 뜨며 외쳤습니다. 아주머니, 금동이는 저쪽 뒷산 낡은 사당 근처에 있을 겁니다. 어서 가보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향이가 가리키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낡은 사당 옆 풀숲에 가려져 있던 마른 우물바닥에서 흙투성이가 된 채 울고 있는 금동이를 발견한 것이 아니겠소. 아이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던 것입니다. 아이가 무사히 돌아오자 어미는 매향이의 손을 잡고 연신 고맙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맙습니다. 아가씨 덕분에 우리 금동이를 찾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매향이의 신통한 능력에 혀를 내두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이 일로 매향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관상 실력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금동이를 귀신같이 찾아낸 매향이의 이야기는 그날 저녁 한양 저작거리에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글쎄, 허노인댁 그 눈먼 양반 밑에 있는 계집종이 보통이 아니라더라. 아니, 아이를 어찌 찾았단 말이냐. 관상을 봐서 찾았다지 뭐냐. 아이 본 사람들 얼굴만 보고도 어디 있는지 알아맞혔다니. 이게 참말로 신통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허허, 계집종이 관상을 본다니 듣도 보도 못한 일일세. 사람들은 놀라움과 함께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지만 어쨌든 매향이 덕분에 아이를 찾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으니 그녀의 능력을 무시할 수만은 없었지요. 그날 이후로 매향이에게 관상을 봐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리 집 잃어버린 강아지 좀 찾아주시오 라거나 며칠 전에 도둑 맞은 닭이 어디로 갔는지 좀 봐주시오 하는 식의 소소한 부탁들이었습니다. 매향이는 허노인의 허락을 받아 그런 부탁들을 들어주었는데 신기하게도 그녀가 관상을 보고 점치는 대로 족족 들어맞는 것이 아니겠소? 그러자 이제는 좀 더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아가씨, 제가 요즘 통 잠을 못 자고 가위만 눌리는데 혹시 제 얼굴에 무슨 흉한 기운이라도 있소이까? 이치, 우리 아들 과거 시험 운이 어떨지 좀 봐주시오. 쉥, 제가 큰 병을 앓고 있는데 과연 살아날 가망이 있을는지. 매향이는 처음에는 자신이 그런 중대한 일까지 봐줄 수 있을까 망설였지만 허노인은 두려워 마라. 네가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솔직하게 말해주면 된다. 다만 희망을 잃은 자에게는 작은 위로를, 교만한 자에게는 따끔한 경고를 잊지 말거라 하고 격려해 주었지요. 매향이는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찾아오는 사람들의 관상을 정성껏 봐주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길흉화복을 점치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의 성품과 마음가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조언까지 덧붙여 주었지요. 그녀의 관상은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했고 사람들은 그녀의 말에 깊은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이제 매향이는 얼굴 읽는 여종, 용한 계집 관상가로 불리며 한양 장안에까지 그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허노인의 초가집 문턱은 매일같이 관상을 보러 온 사람들로 다를 지경이었지요. 매향이 덕분에 허노인 댁살림도 예전보다 훨씬 넉넉해진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매향이의 명성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그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자 허노인의 마음 한구석에는 기쁨과 함께 불안감도 조금씩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향이의 뛰어난 재능이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그 재능이 그녀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지요. 어느 날 밤 허노인은 마당 평상에 앉아 달을 보고 있는 매향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매향아. 네, 스승님. 요즘 너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더구나. 내 관상 실력이 일취월장하고 있다는 증거일 테지. 허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매향아, 내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매향이는 스승의 진지한 표정에 자신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관상이란 말이냐? 허 노인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사람을 해치는 아주 날카로운 칼이 될 수도 있느니라. 네가 쥔 그 능력은 생각보다 훨씬 더 무겁고 위험한 것이란다. 허 노인은 잠시 말을 끊고는 자신의 보이지 않는 눈으로 매향이를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네가 한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의 운명을 말하는 순간 너는 그 사람의 삶에 아주 깊이 관여하게 되는 것이다. 네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크나큰 희망을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씻을 수 없는 절망을 안겨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엉뚱한 길로 이끌어 파멸시킬 수도 있단 말이다. 매향이는 스승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너무 쉽게 사람들의 길흉을 점쳤던 것은 아닌지, 혹시라도 자신의 말 때문에 상처받거나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은 없었는지 가슴이 뜨끔했지요. 허 노인은 그런 매향이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더욱 엄숙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 매향아, 너는 앞으로 관상을 볼 때마다 늘 세 가지를 명심해야 한다. 첫째, 결코 교만하거나 자만해서는 아니 된다. 둘째, 내 능력을 사사로운 이익이나 복수를 위해 사용해서는 절대 아니 된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사람을 살리고 돕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관상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알겠느냐? 허 노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회한 같은 것이 묻어 나오는 듯 했습니다. 매향이는 문득 스승이 과거 궁궐에서 겪었다는 그 불미스러운 사건이 바로 이 관상과 관련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어쩌면 스승 역시 자신의 관상 능력 때문에 큰 화를 입었거나 혹은 누군가를 해치게 되었던 것은 아닐까. 매향이는 스승의 경고를 뼈에 새기듯 마음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네, 스승님, 명심하겠습니다. 결코 스승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올바른 마음으로 관상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날 밤 매향이는 스승의 말을 되새기며 자신의 능력이 가진 무게와 책임감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능력으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윤 참판의 죄를 밝혀내리라는 결심을 더욱 굳게 다졌지요. 스승허 노인의 경고를 가슴 깊이 새긴 매향이는 더욱 신중하고 겸손한 자세로 사람들의 관상을 봐주었습니다. 그녀의 명성은 점점 더 높아졌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단 한순간도 잊히지 않는 목표가 있었지요. 바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쫓겨난 아버지의 행방을 찾고 윤 참판의 죄를 밝혀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매향이는 자신을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혹시라도 아버지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까 늘 귀를 기울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아버지에 대한 소식은 감감무소식이었지요. 아버지가 변방으로 귀향을 갔다는 것 외에는 아는 것이 없었으니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뜻밖의 곳에서 희미한 실마리가 잡혔습니다. 그날은 장터에서도 꽤나 큰 상단의 행수라는 자가 찾아와 자신의 사업운을 봐달라고 청했지요. 매향이는 그 행수의 관상을 보던 중 그의 얼굴에 아주 미묘하지만 불길한 기운이 서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행수 어른 매향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른의 관상에는 재물복이 넘치고 사업 수완도 뛰어나시나 최근에 아주 부정한 일에 연루되신 듯한 기색이 보입니다. 특히 아랫사람을 부당하게 착취하거나 억울한 누명을 씌운 일이 있으시다면 머지않아 큰 화를 당하실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행수는 매향이의 날카로운 지적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버럭 화를 냈습니다. 네, 인연,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리느냐? 하고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지요. 역시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었던 게지요.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그 행순의 집에서 일한다는 하인 하나가 몰래 매향이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낮에 매향이가 행수에게 했던 말을 엿들었다며 자신도 행수의 악행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하소연했지요. 그리고는 매향이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털어놓았습니다. 아가씨, 사실 저희 행수 어른께서 얼마 전에 윤참판 댁의 부탁으로 아주 비밀스러운 짐을 변방으로 옮긴 적이 있습니다. 그 짐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아주 삼엄한 감시 속에 옮겨졌고 그곳에는 흉악한 죄인들이나 귀양 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주 험한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매향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윤참판, 변방, 혹시 아버지가 그곳에 계신 것은 아닐까? 그곳이 어디인지 아시오? 매향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한 지명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곳은 아주 척박한 산골짜기이며 근처에 큰 소금 광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죽지 못해 살아가는 노예나 다름없다고 하더군요. 비록 희미한 단서였지만 매향이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실지도 모른다는 희망, 그리고 윤참판이 그 일에 관련되어 있다는 확신. 매향이는 그 하인에게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하고 반드시 아버지를 찾아내리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매향이가 아버지의 행방에 대한 희미한 단서를 잡고 본격적으로 움직이려 할 무렵 그녀의 용한 관상 실력에 대한 소문은 이미 한양 장안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마침내 악덕 양반 윤참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지요. 윤참판은 처음에는 웬 계집종이 관상을 본다고 별 해괴한 소리를 다 듣겠네 하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얼굴 읽는 여종 매향이가 잃어버린 아이를 찾고 사람들의 길흉화복을 정확히 맞히며 심지어는 숨겨진 비밀까지 꿰뚫어 본다는 소문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들려오자 그의 마음속에도 슬슬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저 계집이 정말로 신통한 능력을 가진 것이라면? 만약 저 계집이 내 과거의 악행이나 숨겨둔 비밀이라도 알아내게 된다면? 윤참판은 자신의 더러운 과거가 탄로날까봐 전전긍긍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매향이가 자신이 영모 누명을 씌워 파멸시킨 그 집안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불안감은 더욱 커졌을 겁니다. 그는 당장 이방 나졸을 불렀습니다. 이 이방 나졸이라는 자가 또 어떤 위인이냐 허면 윤참판의 온갖 더러운 뒷질을 처리해주는 충실한 수하였습니다.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잡아가두거나 윤참판의 정적을 모함하는 일 등을 도맡아 하는 아주 간악한 자였지요. 이방 윤참판이 음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장안에 얼굴 읽는 여종이라는 괴이한 소문이 돌던데 그 아이에 대해 좀 알아보거라. 그리고 그 아이가 누구 밑에 있는지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지 샅샅이 캐내어 보고하도록 해라. 이방 나졸은 윤참판의 속내를 훤히 꿰뚫어 보고는 알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대감. 그까짓 계집종 하나 제가 아주 탈탈 털어서 모든 것을 알아내 대령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이방 나졸은 허 노인과 매향이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허 노인의 초가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두 사람의 동태를 살피고 매향이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그녀에 대한 정보를 캐내려 했지요. 윤참판의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매향이에게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참판의 명을 받은 이방 나졸은 며칠 동안 매향이의 뒤를 캔 끝에 그녀가 정말로 신통한 관상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그저 순진한 계집종이 아니라 아주 총명하고 당돌하다는 것도 깨달았지요. 이방 나졸은 섣불리 매향이를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당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교활한 함정을 파기로 마음먹었지요. 어느 날 이방 나졸은 아주 값비싼 비단옷을 차려입고 허노인의 초가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점잖고 근심 어린 표정으로 매향이에게 말했지요. 아가씨의 용한 관상 실력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소. 실은
내가 아주 중대한 고민거리가 있어 아가씨를 찾아왔소이다. 매향이는 그가 이방나졸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지만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고민이신지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방나졸은 짐짓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내가 아주 귀한 옥으로 만든 폐물을 도둑 맞았소. 그것은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인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는구려. 아가씨의 신통한 능력으로 그 폐물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범인이 누구인지 좀 알아봐 줄 수 있겠소? 만약 찾아만 준다면 후사야 두둑이 하겠소이다. 아이고 주인님들, 이놈의 나졸이 뻔뻔하게도 거짓말을 하는 것 좀 보소. 그는 애초에 옥폐물을 잃어버린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매향이의 실력을 떠보고 만약 그녀가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폐물을 찾아내지 못하면 내 인연 역시 사기꾼이었구나 하고 트집을 잡아 관하로 끌고 가 혼쭐을 내려는 속셈이었던 것이지요. 매향이는 이방 나졸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거짓과 탐욕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입술은 실룩거리고 있었으며 코끝에는 붉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지요. 전형적인 거짓말하는 자의 관상이었습니다. 매향이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지만 겉으로는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그의 말을 경청하는 척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눈을 감고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내 입을 열었지요. 나졸 어른, 매향이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어른의 관상을 뵈니 귀한 물건을 잃어버린 상심의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숨기거나 남을 속이려는 듯한 불안한 기운만이 감돌고 있사옵니다. 이방나졸은 뜨끔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소리쳤습니다. 내 인연,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리느냐? 내가 지금 물건을 잃어 속이 타들어가는데. 어른, 매향이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어른께서 찾으시는 옥폐물은 잃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아마도 어른 댁 사랑방 깊숙한 괴짝 안에 고이 모셔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최근에 그곳에 넣어두신 듯합니다. 그리고 그 폐물 옆에는 어른께서 남몰래 챙겨두신 또 다른 귀한 물건들도 함께 있는 듯하군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저작거리 상인에게서 부당하게 빼앗은 비단 2필이라든지. 아이고, 세상에 매향이가 이방 나졸의 속셈은 물론이고 그가 숨겨둔 비리까지 정확히 짚어낸 것이 아니겠소? 이방 나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매향이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했지요. 어른 거짓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는 법입니다. 부디 지금이라도 올바른 길을 가시지요. 이방 나졸은 혼비백산하여 줄행랑을 쳤고 다시는 허노인댁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매향이 정말 대단하지 않소? 관상 실력으로 저 악당 나졸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렸으니 말이오! 하지만 진짜 적은 아직 남아있었으니 바로 윤참판이었지요. 이방 나졸을 보기 좋게 물리친 매향이었지만 그녀는 이 일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 나졸 뒤에는 분명 윤참판이 있었고 그는 결코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매향이는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윤참판의 죄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날 밤 매향이는 스승허 노인에게 찾아가 자신의 결심을 밝혔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고 윤참판의 죄를 세상에 드러내고자 합니다. 비록 위험한 일일지 모르나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하고 숨어 살 수는 없습니다. 허 노인은 매향이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안타까움, 그리고 아주 희미한 미소가 함께 떠올랐지요. 그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순간이 마침내 찾아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매향아, 허도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결심이 정녕 그러하다면 나 또한 더 이상 너를 말리지 않겠다. 이제 네가 스스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허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아주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그가 평생을 바쳐 연구하고 기록해온 관상의 비결들이 담긴 책들과 함께 그가 과거 궁궐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몇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지요. 이것은 내가 평생을 모아온 관상의 정수다. 허 노인은 책들을 매향이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내게는 이미 충분한 자질이 있으니 이 책들이 너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허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무겁고 슬픈 목소리로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가 두 눈을 잃고 은둔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즉 윤참판과의 악연에 대해서 말이지요. 사실 나 또한 젊었을 적에 저 윤참판이라는 자의 관상을 본 적이 있다. 노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의 얼굴에서 아주 흉악하고 간악한 기운을 읽었고 그가 장차 나라에 큰 해를 끼칠 인물임을 직감했지. 그래서 그에게 간곡히 경고하고 옳은 길을 가도록 충언했지만 그는 오히려 나의 충언을 모함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해치려 들었다. 결국 나는 그의 계략에 빠져 두 눈을 잃고 이렇게 숨어 살게 된 것이다. 매향이는 스승의 충격적인 고백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파멸시킨 윤참판이 스승의 인생까지 망가뜨린 원수였다니. 허 노인은 매향이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매향아, 윤참판은 아주 교활하고 잔인한 자다. 그와 맞서 싸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너에게는 진실을 보는 눈과 함께 그 진실을 사용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믿는 바를 행하거라. 그리고 이것을 명심해라. 진정한 관상은 단순히 사람의 길흉을 점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빛을 보여주고 악을 물리쳐 정의를 바로 세우는 힘이라는 것을. 허 노인의 마지막 가르침은 매향이의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녀는 스승의 희생과 고통을 생각하며 반드시 윤참판의 죄를 밝혀내고 아버지와 스승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굳게 다짐했지요. 허 노인의 마지막 가르침과 함께 그의 비참했던 과거를 알게 된 매향이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참판의 죄를 밝히고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지요. 그리고 그 증거는 필시 윤참판의 집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양반가의 깊숙한 곳에 숨겨진 증거를 어찌 찾아낸단 말입니까? 매향이는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아주 대담하고 위험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 윤참판 댁에 하녀로 잠입하는 것이었지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옛말처럼 가장 위험한 곳에 가장 확실한 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매향이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남루한 옷으로 갈아입고 얼굴에는 검댕을 묻혔습니다. 그리고는 뇌물을 받은 하급 관리의 소개를 받아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순박한 시골 처녀인 척하며 윤참판 댁에 잔심부름하는 하녀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윤참판 댁에서의 생활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듯 했습니다. 매향이는 낮에는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도 밤이 되면 몰래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며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찾아 헤맸습니다. 윤참판의 서재, 안방마님의 화장대, 심지어는 외딴 창고까지. 그녀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곳이 있으면 놓치지 않고 샅샅이 뒤졌지요. 동시에 그녀는 윤참판과 그 주변 사람들의 관상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윤참판의 얼굴에는 늘 교활함과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고 특히 누군가 자신의 과거를 언급하거나 의심하는 듯한 눈치를 보이면 미간에 짙은 그늘이 드리우곤 했습니다. 그의 아내 역시 무언가 비밀을 알고 있지만 두려움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그리고 집안을 드나드는 하인들 중에서도 유독 눈빛이 불안하거나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자들이 있었습니다. 매향이는 그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보고 들은 것, 그리고 관상을 통해 알아낸 것들을 종합하여 윤참판이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운 증거, 즉 조작된 문서나 미략이 담긴 서찰 같은 것이 분명 이 집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지요. 며칠 밤을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집안을 뒤지던 중 마침내 매향이는 윤 참판의 사랑채 깊숙한 곳에 있는 비밀 서랍을 발견했습니다. 그 서랍은 아주 교묘하게 숨겨져 있어 여간한 눈썰미가 아니고서는 찾아내기 어려운 곳이었지요. 매향이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빛바랜 종이 뭉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매향이가 떨리는 손으로 윤참판의 비밀 서랍에서 빛바랜 종이 뭉치를 꺼내드는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싸늘하고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인연,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것이냐? 돌아보니 거기에는 눈을 부릅뜨고 서 있는 이방 나졸이 아니겠소? 앞불싸! 매향이가 비밀 서찰을 찾는데 정신이 팔려 그만 인기척을 눈치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방 나졸은 윤참판의 명을 받고 매향이를 감시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녀가 수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덮친 것이지요. 내년이 감히 대감마님의 방에 몰래 들어와 물건을 훔치려 들어 당장 그 손에 든 것을 내놓지 못할까? 이방 나졸은 험악한 표정으로 매향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매향이는 순간적으로 몸을 피했지만 손에 든 서찰 뭉치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것을 빼앗기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상황. 매향이는 판단할 겨를도 없이 몸을 날려 방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손에는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결정적인 증거인 서찰 뭉치를 꼭 쥔 채였지요. 전연 잡아라. 전연이 대감마님의 중요한 문서를 훔쳐 달아난다. 이방 나졸의 고함 소리에 집안의 다른 하인들까지 몰려나와 매향이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했던 윤참판 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매향이는 죽으림을 다해 달렸습니다. 담을 넘고 골목길을 헤치며 필사적으로 도망쳤지요. 뒤에서는 이방 나졸과 하인들의 거친 발소리와 고함 소리가 점점 더 가까이 들려왔습니다. 잡히면 끝장이다. 이 서찰만은 지켜야 한다. 매향이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한참을 정신없이 도망치던 매향이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고 말았습니다. 앞은 높은 담벼락으로 막혀 있었고 뒤에서는 추격자들이 쫓아오고 있었으니 그야말로 독 안에 든 쥐 신세였지요. 이제 어디로 도망갈 테냐? 순순히 서찰을 내놓고 목숨이나 구걸하는 것이 어떠냐? 이방 나졸이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매향이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가? 아버지의 억울함은 영원히 풀지 못하는 것인가?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려 할 때였습니다. 매향이가 막다른 골목에 몰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어디선가 아주 우렁차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골목을 뒤흔들었습니다. 걔 누구냐? 대명천지에 무고한 처자를 희롱하고 폭행을 하려 드는 놈들이. 돌아보니 거기에는 허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버티고 서 있는 것이 아니겠소.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온몸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기세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이곳까지 찾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허 노인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구원자처럼 느껴졌지요. 이방 나졸과 하인들은 갑자기 나타난 눈먼 노인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코웃음을 치며 달려들려 했습니다. 웬 늙은이가 끼어들어 썩 비키지 못할까? 하지만 허 노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팡이로 땅을 한번 세게 내리치며 호통을 쳤지요. 내 놈들이 정녕 이 늙은이의 말을 무시하려 드느냐. 나는 과거 임금님을 보필했던 허법정이다. 내 놈들이 지금 하는 짓은 국법을 어지럽히는 중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내 즉시 관에 고발하여 내 놈들의 죄를 단단히 물을 것이다. 허 노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엄청난 위엄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비록 눈은 멀었지만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은 웬만한 무관 못지않았지요.
이방 나졸과 하인들은 그의 기세에 눌려 감히 함부로 달려들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허 노인이 매향이를 향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매향아, 지금이다. 어서 이 골목을 빠져나가 관하로 달려가거라. 내가 이놈들을 막고 시간을 벌어주마. 어서. 매향이는 스승의 그 말에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힘을 다해 골목 옆 작은 개구멍으로 몸을 날렸지요. 허 노인은 지팡이를 휘두르며 이방 나졸과 하인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놈들아, 내 눈이 멀었다고 얕보지 마라. 어디 한번 덤벼보아라. 허 노인은 필사적으로 시간을 벌어주었고 매향이는 그 덕분에 무사히 골목을 빠져나와 관하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은 괜찮으실까요? 매향이는 눈물을 훔치며 달렸습니다. 스승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윤참판의 죄를 밝혀야 한다고 굳게 다짐하면서 말이지요. 허 노인이 목숨을 걸고 시간을 벌어준 덕분에 매향이는 무사히 관에 도착하여 포도대장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윤참판의 죄악이 담긴 비밀 서찰이 꼭 쥐어져 있었고 온몸은 흙투성이에 땀범벅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지요. 포도대장 나으리 소인 억울한 일을 고발하고자 왔사옵니다. 매향이는 다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포도대장은 갑자기 나타나 소란을 피우는 어린 계집을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그녀의 손에 들린 서찰 뭉치와 절박한 표정을 보고는 예사롭지 않은 일임을 직감했지요. 그래, 무슨 일이냐? 차근차근 말해보거라. 매향이는 숨을 고르고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과 함께 아버지의 억울한 사연, 그리고 윤참판이 저지른 온갖 악행들을 조목조목 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인 비밀 서찰을 포도대장 앞에 내놓았지요. 이것이 바로 윤참판이 소인의 아버님께 영모 누명을 씌우고 재산을 빼앗기 위해 다른 간신배들과 주고받은 밀서이옵니다. 이 안에는 그의 모든 죄악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사옵니다. 포도대장은 서찰을 받아들고 꼼꼼히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찰의 내용이 하나하나 드러날수록 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고 마침내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찰에는 정말로 윤참판이 어떻게 매향이 아버지를 모함하고 재산을 빼앗고 심지어는 그를 죽이려 했던 음모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윤참판과 이방 나졸이 헐레벌떡 관하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허 노인을 따돌리고 매향이를 뒤쫓아온 것이지요. 그들은 매향이가 포도대장 앞에 있는 것을 보고는 경악했습니다. 내 인연, 감히 어디라고 와서 헛소리를 짓거리느냐. 윤참판이 다급하게 소리치며 매향이의 말을 막으려 했습니다. 전녀는 미친년입니다. 나으리. 전년의 말을 믿으시면 아니 도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포도대장은 서찰을 내려놓고 차가운 눈으로 윤참판을 쏘아보았지요. 윤참판, 그대는 할 말이 있는가? 윤참판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발뺌하려 했지만 매향이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포도대장 앞에서 윤참판과 이방 나졸의 관상을 읽어내며 그들의 거짓말과 숨겨진 죄악들을 하나하나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참판의 이마에는 탐욕과 간악함이 서려 있고 눈빛에는 죄를 숨기려는 불안감이 가득합니다. 그의 입술은 거짓을 말할 때마다 비뚤어지고 있으며 턱에는 아랫사람을 짓밟고 올라선 교만함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저 이방 나졸의 관상을 보십시오. 눈초리가 뱀처럼 올라가고 광대뼈가 튀어나왔으니 이는 주인의 악행을 돕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간신의 상이옵니다. 저들의 얼굴에 이미 모든 죄가 쓰여 있사옵니다. 매향이의 신묘한 관상 실력과 당당한 태도에 관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경악하고 감탄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너무나 정확하고 논리정연했으며 윤참판과 이방 나졸은
마치 발가벗겨진 것처럼 자신들의 추악한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에 공포를 느꼈지요. 명백한 증거인 비밀 서찰과 함께 매향이의 신묘한 관상풀이까지 더해지자 윤참판과 이방 나졸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포도대장은 당장 윤참판과 이방 나졸, 그리고 그들의 악행에 가담한 하수인들까지 모조리 잡아들여 엄중히 국문하라는 명을 내렸지요. 윤참판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발악했지만 매향이가 조목조목 들이대는 증거와 그녀의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 앞에서 결국 모든 죄를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저질러온 온갖 부정부패와 악행들이 낱낱이 드러나자 조정에서는 그에게 가장 무거운 벌, 즉 사형을 선고하고 그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했답니다. 이방 나졸과 다른 공범들 역시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았음은 물론이고요. 아이고, 주인님들,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것처럼 속이 다 시원하지 않소이까. 악인이 벌을 받고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을 보니 말이오. 윤참판이 처형되고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자 매향이의 아버지는 마침내 억울한 누명을 벗고 귀양지에서 풀려나 한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몇 해 만에 다시 만난 아버지와 딸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지요. 아버지, 제가 해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오냐, 내 딸아, 네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평생 죄인으로 살다가 죽었을 것이다. 네가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웠구나. 장하다, 내 딸 매향아. 두 사람의 감격적인 재회는 보는 이들의 눈시울마저 뜨겁게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우리 허 노인 스승님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다행히 윤참판의 하수인들에게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윤참판의 죄가 더 빨리 드러나게 되었지요. 허 노인은 매향이가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마침내 아버지와 재회하는 모습을 보며 얼굴에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누구보다 기뻐하고 자랑스러워 했을 것입니다. 그는 매향이에게 이제 네 할 일은 다 끝났다. 앞으로 네 삶을 살아가거라. 하고 조용히 격려해 주었지요. 윤참판의 죄악이 만천해 드러나고 아버지의 누명까지 벗겨지자 매향이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몰수되었던 집과 재산도 돌려받았고 천민 신분에서도 벗어나 다시 양반가의 규수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지요. 게다가 그녀의 용한 관상 실력과 불의에 맞서 싸운 용기는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어 조정에서는 그녀에게 큰 상을 내리고 궁궐로 불러들여 나라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려고까지 했답니다. 아이고, 주인님들, 이게 웬일이랍니까? 천한 여종에서 하루아침에 임금님의 부름을 받는 귀한 몸이 되다니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얼씨구나 하고 궁궐로 달려가 벼슬을 받고 편안하게 살 궁리를 했을 테지요. 하지만 매향이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기회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궁궐에 들어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과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일까? 오랜 고민 끝에 매향이는 뜻밖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는 임금님께 간곡히 청하여 궁궐로 들어가는 것을 사양하고 아버지와 함께 조용히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삶을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성은이 망극하오나 소인은 아직 배움이 부족하고 세상 물정을 더 익혀야 할 몸이옵니다. 부디 소인이 아버님을 모시고 조용히 살아가며 제가 가진 작은 능력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임금님께서는 매향이의 겸손함과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감탄하시고 그녀의 뜻을 존중하여 큰 상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향이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석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평생 한번 올까 말까 한 출세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으니 말이지요. 하지만 매향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높은 벼슬이나
많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녀는 이미 너무나 많은 아픔과 시련을 겪었기에 이제는 그저 평범하고 조용한 행복을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혹은 은둔하는 관상가의 길을 택했거나 매향이는 결코 스승허 노인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승이 자신에게 물려준 관상의 지혜와 함께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람을 대하는 마음을 평생 가슴속 깊이 간직하며 살아갔지요. 만약 매향이가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삶을 살았다면 그녀는 더 이상 드러내놓고 관상을 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찾아와 조언을 구할 때면 스승에게 배운 지혜를 바탕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진심으로 도왔을 것입니다. 그녀의 따뜻하고 현명한 조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겠지요. 만약 매향이가 허노인의 뒤를 이어 은둔하는 관상가의 길을 택했다면 그녀는 스승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의 그늘진 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남몰래 도왔을 것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 힘 있는 자에게 착취당하는 사람,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 그녀는 자신의 신비한 능력으로 그들의 숨겨진 사연을 꿰뚫어보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승의 원수였던 윤참판과 같은 악인들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면 결코 좌시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밝혀내어 벌을 받게 했을 테지요. 어떤 길을 택했든 매향이는 스승허 노인이 늘 강조했던 관상은 칼과 같다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결코 교만하게 사용하거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돕는다는 마음으로 그 힘을 사용했지요. 매향이는 때때로 밤하늘의 별을 보며 멀리 계실 스승님을 떠올렸습니다. 스승님, 제가 잘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스승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지요? 하고 마음속으로 묻곤 했답니다. 그러면 마치 스승님의 따뜻한 목소리가 바람결에 들려오는 듯 했지요. 잘하고 있다, 매향아. 너는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제자이니라. 그렇게 허 노인의 지혜와 정신은 매향이를 통해 세상에 계속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얼굴 읽는 여종 매향이의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하나의 아름다운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놀라운 관상 실력과 함께 불의에 맞서 싸운 용기, 그리고 신분의 굴레를 벗어나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 강인한 의지를 칭송했지요.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넘어 그 안에는 깊은 교훈과 여운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매향이의 이야기를 통해 겉모습 뒤에 숨겨진 사람의 진실한 마음을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비단옷 속에 추악한 탐욕을 숨긴 윤참판과 남루한 행색 속에 빛나는 지혜와 용기를 감춘 매향이의 모습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으니까요. 또한 아무리 미천한 신분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존엄성은 결코 훼손될 수 없으며 정의를 향한 용기와 간절한 노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매향이는 바로 그 살아있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얼굴이라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흔적과 앞으로 살아갈 운명의 길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얼굴을 읽어낸다는 것은 단순히 생김새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영혼과 교감하고 그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느끼며 나아가 그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는 깊은 깨달음을 주었지요. 자, 주인님들, 오늘 춘심이가 들려드린 얼굴 읽는 여종 매향이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아이고, 이야기하다 보니 춘심이도 괜히 제 얼굴 한번 쓱 만져보게 되네요. 내 얼굴에는 또 어떤 팔자가 숨어 있을꼬? 허허. 부디 주인님들께서는 오늘 밤 좋은 꿈 꾸시고 내일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얼굴에서 복된 기운만 읽으시기를 바라겠소이다. 이 춘심이가 다음에도 더 재미나고 기막힌 이야기 보따리 들고 올 수 있도록 구독이랑 좋아요 좀 꾹 눌러주시면 참말로 감사하겠소이다. 춘심이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요. 다음에 또 뵙시다. 고맙소이다.